여러분 교재 그 197페이지 표 보시면 있어요. 이거 보면 기입찰표 작성 기법인데 사실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? 입찰표 제대로 쓸 줄 알고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그냥 와서 막 써요. 근데 다행히 무효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고 뭐 이런 걸 보는데 그 이유가 어떤 사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단독으로 입찰하는 사례는 잘 없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몇 명, 또 심하면은 뭐 30명, 제가 경험한 바로는 150명 입찰합니다. 근데 거기에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의 입찰표만 이제 입찰표를 쭉 이제 입찰 봉투를 개봉해 가지고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의 입찰표만 무효 사유 있는지를 봅니다. 그리고 보증봉투에 보증금이 정확하게 이제 들어있느냐. 이제 법정 보증금은 10%인데 10%, 또 특별 보증금은 20% 이런 게 있거든요. 꼭 1원이라도 모자라면 무효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해가지고 뭐 대리로 들어오면 위임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무효가 되거든요. 근데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만약에 불비가 있다면 무효가 되니까 그 다음 금액을 쓴 사람 걸 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 무효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명이 입찰했다면 최고 입찰 금액을 쓴 사람은 문제없이 썼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효 사유되는 입찰표를 썼다 해도 알 수가 없죠. 법원에서 그건 안 따져요. 그러니까 막 씁니다. 기억이 없다는 게 그렇죠. 우리가 뭐 공부 안 해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돈 잘 벌고 잘 살죠. 근데 기억이 없지 사실은.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동물과 다른 게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. 행동거지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사리분별도 다르고. 우리 경매 공부를 여러분들이 굳이 이제 그 우리 학교에 와서 하시겠다는 건 뭐냐 유튜브 듣고 해도 되죠. 그냥 막 가도 돼요. 그래서 그렇게 쓸 때는 스스로 해도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행동에 확신이 안 쓰잖아요. 항상 많이 불안합니다. 그리고 공부한 사람은 당당하죠. 그리고 이제 지속성이 없습니다. 공부는 제가 뭐 공부라는 게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필요성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공부는요, 지식은 에너지입니다. 에너지. 아무리 좋은 차도요, 기름 안 넣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? 우리 인생이 활력을 갖고 이렇게 자신감을 살려면 자기 분야의 기본 전문성이 없으면 그건 지식이죠. 뭐 기술이든 노하우든 학술적이든 뭐 어쨌든 그 자기의 그 전문 분야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없으면 자신감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에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6장 입찰표 작성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사실 우리 앞부분은 우리는 이제 그 속성 특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지난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제가 올리는 이 부분은 지금 5장까지는 6장 일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. 유튜브 보세요. 보면은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사실 이게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화려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. 근데 우리가 뭐 화려하면 뭐 합니까? 지식을 넣는데. 근데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일들. 우리 책 보기 참, 책 읽기가 힘들죠. 이해 안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올라옵니까? 이걸 꾸역꾸역 배우고 익혀야 앞으로 유공이 있다는 거야. 남는 게 있다는 거야. 우리가 원하는 게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? 우리가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,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일반 거래 시장 많죠. 근데 부침이 심해요. 경기 좋을 때는 막 가격이 얼마나 오릅니까?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요, 흔히 말하면 이제 하락 침체기라고 하는데 하향기라고 하는데요. 일단 거래가 안 됩니다.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거래 잘 안 되죠. 일부 지역은 뭐 서울 같은 데 오른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깜깜합니다. 근데 이거는 흐름이 있어요.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
회복 상승 하락 침체 이런 사이클이 있습니다. 회복 상승을 상향기라고 그러고요. 하락 침체기를 하향기라고 그럽니다. 학자들이. 근데 쭉 우상향하는 거하고 우하향하는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? 지금은 우하향하는 시장이죠. 달도 이제 차면 기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모든 만물이 원리가 그렇습니다. 언젠가 또 오르겠죠. 언제 오를까요? 알 수 없죠. 예. 그리고 공부를 왜 하느냐? 그 순리를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우리가 배우는 건 이 경매 세계가 사회과학 영역이에요. 자연과학처럼 내일 몇 시 몇 분 몇 초에 해가 어디 뜨고 어느 지역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뜨고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? 이건 자연과학입니다. 사회과학은 그럴 것이다 정도지요. 정확하게 그 시점을 못 맞춰냅니다. 근데 원리는 맞아요. 사람이 죽는 거 맞죠? 이건 자연과학이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.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. 자기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뭐 60대 끝날 수도 있고 100세 넘을 수도 있잖아요. 우리는 다 아마 100세 넘을 겁니다. 준비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경매는 시장성이 이 강제집행시장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오픈 시장입니다. 공개 시장입니다. 그리고 상설 시장입니다. 물건이 없으면 시장은 열릴 수가 없죠. 근데 경매 세계는 다행히 다치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돈 못 갚는 사람은 끝없이 있잖아요.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은행이든 어디든 가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? 못 갚죠. 근데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서민들이죠. 일부 계층은 빼고는 다 어려운데 뭐 큰 기업도 사실은 부도가 나잖아요.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? 그것도 역시 강제집행으로 경매될 건 되고 이렇게 다 해요.